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중부 미네소타주의 한 도시가 너구리떼에게 완전히 점령당했던 거예요. 쓰레기통을 뒤엎고 지하 전선을 끊어 정전을 일으키며 도시 전체를 마비시킨 너구리 무리들, 모든 방역 시스템이 무력화된 절망적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 마리의 하얀 개가 나타났고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극적인 반전을 일으켰죠. 도대체 어떤 개가 수십 마리 너구리 무리를 혼자서 막아낼 수 있었을까요? 믿기 어려운 이 실화,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엘리자베스 크로포드입니다. 미네소타주 도시 야생동물 대응 연구센터에서 동물행동학 박사로 일하고 있어요. 15년간 도시 동물 문제를 연구해온 전문가라고 자부했는데 그날 시청에서 받은 긴급 전화는 제 모든 경험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박사님, 너구리들이 도시를 점령했어요. 처음엔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야생동물 출몰이 아니었거든요. 메인 스트리트 쓰레기통들이 모조리 뒤엎어져 있었고 상점 진열창에는 발톱 자국들이 선명했습니다. 주민들은 밤에 외출을 꺼려했어요. 어젯밤에도 20마리가 몰려와서 지하실까지 뒤졌어요 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부인의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부인의 집 마당을 둘러보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실감났어요. 화단은 완전히 파헤쳐져 있었고 창고 문짝에는 너구리들이 뜯어낸 흔적이 여러 개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그들의 조직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마치 계획을 세운 것처럼 취약한 지점들만 골라서 침입했어요. 시청 브루노 팀장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기존 방법들이 전부 실패했어요. 덫도 소음 장치도 소용없어요. 이놈들이 너무 영리해서 모든 걸 피해 다녀요. 브루노 팀장의 사무실 벽에는 지난 한 달간의 피해 신고 접수 현황이 붙어 있었는데 그 숫자가 매일 늘어나고 있었어요. 월요일 3건에서 시작해서 금요일에는 27건까지 급증했거든요.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문제는 특별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이죠. 도시 탐지견 프로그램을 시작해야겠어요 라고 제안했을 때 시장은 즉시 승인했습니다. 사태가 그만큼 심각했거든요. 시장실에서 나오면서 브루노 팀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박사님, 정말 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도 솔직히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방법들이 모두 실패한 상황에서 새로운 접근이 필요했어요. 며칠 후 여러 견종의 후보들이 도착했습니다. 독일 셰퍼드 2마리, 레브라도 리트리버 1마리, 벨기에 말리노이즈 1마리, 그리고 가장 의외의 존재가 있었어요. 한국에서 온 진돗개였습니다. 눈처럼 하얀 털을 가진 그 개의 이름은 설이었어요. 처음 본 순간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이게 정말 실전용 탐지견인가요? 다른 개들은 도착하자마자 활기차게 주변을 탐색했는데 설이만큼은 조용히 앉아서 주위를 관찰하고 있었거든요. 한미동물교류센터에서 온 수지 씨가 설명했습니다. 진돗개는 충성심의 상징이자 전통 명견이에요. 한국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만큼 귀중한 견종이죠. 하지만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전통적 가치는 인정하지만 현실적으로 도시 방역에 도움이 될까요? 수지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박사님, 진돗개는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에요. 수천 년간 한국인과 함께 생활하며 독립적인 사고 능력을 발달시켜온 견종입니다. 그날 밤 서리를 관찰하며 확신했어요. 이 개는 너무 온순해서 실전에 부적합하다고 말이에요. 다른 개들이 제가 던져준 장난감에 즉각 반응하는 동안 서리는 그저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거든요. 정말 이 개로 너구리떼를 막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연구센터 뒤편에 마련된 훈련장에서 각 개들의 능력을 테스트해봤어요. 독일 셰퍼드들은 제 지시에 따라 완벽하게 움직였고 레브라도는 냄새 추적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였습니다. 벨기에 말리노이즈는 민첩성이 돋보였어요. 하지만 서리만큼은 달랐습니다. 앉아라고 명령해도 한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앉았고 기다려라고 해도 자기 판단에 따라 움직였어요. 가장 당황스러웠던 건 서리의 행동 패턴이었습니다. 다른 개들이 제가 지정한 훈련 구역에서 움직이는 동안 서리는 혼자서 훈련장 경계를 따라 천천히 걸어 다녔거든요.
이건 훈련이 아니라 산책이에요라고 브루노 팀장이 비아냥댔죠. 저도 동감했습니다. 훈련 3일째, 저는 서리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해봤어요. 다른 개들이 저에게 집중하는 동안 서리는 주변 환경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바람이 부는 방향을 확인하고 멀리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심지어 훈련장 한쪽 구석에 있는 작은 구멍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며칠간 관찰한 결과 서리는 명령 체계를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 수지 씨에게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진돗개가 지능적이라고 하셨는데 기본적인 명령도 따르지 않아요. 그러자 수지 씨는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박사님, 진돗개는 복종하는 개가 아니에요. 판단하는 개죠. 한국에서는 진돗개가 주인을 선택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실전에서는 즉각적인 명령 수행이 생명이거든요. 그런데 서리는 제 말을 듣는 대신 주변을 관찰하기만 했어요. 특히 밤이 되면 더욱 이상했습니다. 다른 개들이 휴식을 취할 때 서리만큼은 깨어있으면서 어둠 속을 응시했거든요. 뭘 보고 있는 거지? 라고 궁금해하며 따라가 봤지만 저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한 도시의 밤일 뿐이었죠. 하지만 서리는 계속해서 특정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귀를 세우고 코를 벌름거리면서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훈련 일주일째,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리가 계속 바라보던 방향에서 너구리 흔적이 발견된 거예요. 쓰레기통이 뒤엎어져 있었고 근처 화단에는 발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우연의 일치겠죠라고 브루노 팀장이 말했지만 저는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서리가 며칠 전부터 그 방향을 주시하고 있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서리의 훈련 성과는 제로였습니다. 다른 개들은 모의 훈련에서 좋은 결과를 보였지만 서리만큼은 여전히 자기만의 방식대로 행동했어요. 브루노 팀장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했습니다. 그 개는 퇴출시키는 게 좋겠어요. 전통개는 박물관에나 두시죠. 저도 고민이 깊어졌어요. 과연 서리를 계속 프로그램에 포함시켜야 할까요?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서리가 바라보는 방향에서는 항상 며칠 후 너구리 흔적이 발견됐거든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서리가 뭔가를 알고 있는 걸까요? 그 의문은 곧 충격적인 방식으로 해답을 얻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오후 11시경 갑자기 도시 전체가 암전됐어요. 모든 가로등이 꺼지고 신호등도 작동을 멈췄습니다. 집에서 논문을 정리하고 있던 저에게 연구소 비상전화가 울렸어요. 박사님, 대변사가 일어났어요. 너구리들이 지하 전선로를 뜯어놨습니다. 급히 옷을 입고 시청으로 달려갔는데 가는 길 내내 도시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교차로마다 경찰관들이 수신호로 교통을 통제하고 있었고 상점들의 보안 경보음이 여기저기서 울려댔습니다. 시청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변전소 관리실에는 너구리 배설물과 발톱 자국이 가득했고 주요 통신 케이블들이 여러 군데 끊어져 있었습니다. 전력회사 직원이 손전등을 비추며 설명했어요.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마치 어디가 중요한 부분인지 알고 있는 것처럼 정확히 핵심 케이블만 끊어놨어요. 브루노 팀장은 땀을 뻘뻘 흘리며 말했어요. 이번엔 정말 큰일 났어요. 병원 응급 시스템까지 마비됐거든요. 상황실 화이트보드에는 빨간 글씨로 피해 현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전 지역 12개 구역, 교통사고 7건, 상점 도난 신고 15건, 응급실 이송 지연 3건. 도시는 완전한 혼란 상태였습니다. 교통신호가 멈춰 사고가 속출했고 상점 보안 시스템도 먹통이었죠. 더 심각한 건 너구리들이 여전히 활동 중이라는 점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주택가를 돌아다니는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됐습니다. 시민들의 신고 전화가 빗발쳤어요. 우리 집 마당에 너구리 10마리가 있어요. 지하실 문을 뜯고 들어왔어요. 도대체 몇 마리나 되는 거예요? 라고 물었지만 아무도 정확한 숫자를 모르고 있었어요. 방역팀은 손전등과 헤드램프를 착용하고 수색을 시작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너구리들은 인간보다 훨씬 밤눈이 밝았거든요. 게다가 이들은 단독으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5마리에서 10마리씩 무리를 지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지역을 공격했습니다.
저는 상황실 무전기 앞에서 망연자실했어요. 15년간 쌓아온 전문 지식이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책에서 배운 이론들은 모두 개별 동물이나 소규모 집단을 다루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수십 마리가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시장이 급히 상황실로 들어왔어요. 박사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솔직히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로서는 뾰족한 수가 없어요. 이런 규모의 집단 행동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감시 카메라 모니터를 보던 직원이 소리쳤어요. 박사님, 이거 보세요. 화면에는 어둠 속을 조용히 움직이는 하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설이었어요. 다른 개들은 모두 센터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설이만큼은 혼자서 도시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서리를 풀어준 거죠? 라고 물었지만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센터 직원에게 확인해보니 서리는 어느 순간 사라져 있었다고 했어요. 더 놀라운 건 서리의 움직임이었어요. 마치 정확한 목적지를 알고 있는 것처럼 일직선으로 이동하고 있었거든요. 다른 개들이라면 어둠 속에서 방향 감각을 잃었을 텐데 서리는 전혀 망설임 없이 도시 중심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지금 생각해도 믿기 어려워요. CCTV 화면을 통해 서리의 행동을 계속 지켜봤는데 그 개는 너구리 무리가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특정 지점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정확히 메인 스트리트와 2번가가 만나는 교차로였습니다. 어떻게 미리 알았을까요? 라고 중얼거렸는데 수지 씨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진돗개는 예측하는 개예요. 관찰하고 학습하죠. 상황실의 모든 사람들이 모니터에 집중했어요. 서리는 가로등 하나가 간신히 켜져 있는 모퉁이에 자리 잡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귀를 세우고 코를 킁킁거리며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20분 정도 지났을까요? 정말 그랬어요. 오전 2시경 너구리 무리 30여 마리가 메인 스트리트로 몰려왔는데 서리는 이미 그 경로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이들의 이동 경로를 미리 계산해둔 것 같았습니다. 너구리들은 5마리씩 6개 그룹으로 나뉘어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첫 번째 그룹은 상점과 쓰레기통을 뒤지고 두 번째 그룹은 주차장을 수색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지하 맨홀 뚜껑을 열려고 시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리가 한 행동은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너구리들을 직접 공격하지 않았어요. 대신 근처 24시간 편의점 앞에 버려진 도시락통을 입에 물고 달리기 시작했죠. 그 도시락에서는 김치찌개 냄새가 났나 봐요. 너구리들은 음식 냄새에 이끌려 서리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저 개가 뭘 하는 거죠? 라고 브루노 팀장이 물었지만 저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서리는 너구리들을 이끌고 도시 중앙 쓰레기 처리장으로 향했어요. 그곳은 CCTV와 센서가 가장 많이 설치된 구역이었죠. 마치 계산된 것처럼 말이에요. 쓰레기장까지의 거리는 약 800m였는데 서리는 너구리들이 따라올 수 있는 속도로 천천히 유도했습니다. 중간에 멈춰서 뒤를 돌아보며 너구리들이 따라오는지 확인하기도 했어요. 정말 신기한 광경이었습니다. 쓰레기장에 도착하자 서리는 도시락통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재빨리 출구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너구리들은 음식에 정신이 팔려 한 곳에 모여들었어요. 바로 그때였죠. 저는 즉시 방역팀에게 무전을 쳤습니다. 지금이에요. 쓰레기 처리장으로 출동하세요. 방역팀이 동시에 여러 방향에서 포위망을 좁혀 들어갔습니다. 센서가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줬거든요. 너구리들은 갑작스러운 포위에 당황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한 곳에 몰려 있어서 도망갈 틈이 없었습니다. 1시간 만에 너구리 무리 전체가 포획됐어요. 31마리였습니다. 너무 깔끔한 작전이어서 모든 사람들이 멍하니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라고 누군가 물었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서리는 며칠간 너구리들의 이동 패턴을 관찰하고 분석해서 완벽한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서리는 제가 가르치려 했던 명령을 따르는 개가 아니라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해결하는 개였다는 걸 말이에요. 수지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게 바로 진돗개예요. 훈련이 아니라 직감으로 움직이죠. 상황실에 있던 시장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개군요.
우리 방역팀보다 더 전략적이에요. 사건 이후 저는 설이에 대해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갖게 됐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행동 데이터를 다시 분석해봤어요.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설이는 매일 밤 도시의 특정 구역들을 순찰하고 있었는데 그 경로가 너구리들의 주요 이동로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GPS 추적 데이터를 확인해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설이가 다녔던 길은 너구리들이 가장 자주 출몰하는 루트와 85% 일치했거든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라고 수지 씨에게 말했더니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진돗개는 훈련받지 않아도 상황을 읽어내죠. 그게 바로 이 견종의 특별함이에요. 더 깊이 조사해보니 설이의 능력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일반적인 탐지견들이 인간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반면 설이는 독립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했던 거예요. 밤마다 도시를 돌아다니며 너구리들의 습성과 패턴을 스스로 파악했던 겁니다. 연구소로 돌아와서 설이의 행동을 재분석해봤어요. 제가 놓쳤던 패턴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설이가 특정 지점에서 오래 머물렀던 곳들은 모두 너구리들의 주요 통로였어요. 또 설이가 밤마다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던 구역들은 너구리들이 마킹을 해둔 영역이었습니다. 시청 회의에서 브루노 팀장은 인정했어요. 처음엔 그 개가 말을 안 듣는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생각하고 있었네요. 회의실에 모인 시청 직원들도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개가 정말 그런 전략적 사고를 할 수 있나요? 라고 묻는 사람도 있었어요. 동물행동학자로서 15년간 일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설이는 제가 알고 있던 모든 이론을 뒤엎었어요. 학습된 행동이 아니라 타고난 직감으로 복잡한 도시 환경을 이해한 거였거든요. 연구소로 돌아와서 논문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진돗개의 독립적 판단 능력과 도시 적응성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동료들에게 사례를 발표했을 때 모두가 놀라워했습니다. 정말 개가 그런 전략적 사고를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저는 확신을 가지고 답했어요. 설이는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건 본능을 넘어선 지능이에요. 더 자세히 분석해보니 설이의 행동에는 여러 단계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정보 수집 단계였습니다. 매일 밤 도시를 순찰하며 너구리들의 흔적을 파악했어요. 두 번째는 패턴 분석 단계였습니다. 며칠간의 관찰을 통해 너구리들의 이동 경로와 활동 시간을 파악했어요. 세 번째는 전략 수립 단계였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차단 지점과 유인 방법을 계획했어요. 마지막으로 실행 단계에서 완벽하게 계획을 수행했던 거죠. 그날 밤 설이를 보러 갔을 때 그 개는 여전히 조용히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모습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무표정한 게 아니라 깊이 사고하고 있는 모습이었죠. 설아, 넌 정말 대단해라고 말하며 머리를 쓰다듬었더니 설이가 처음으로 꼬리를 흔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지역 뉴스에 큰 헤드라인이 떴어요. 백색개가 구한 도시, 너구리 소동 완전 해결 아침 7시. 뉴스부터 저녁 종합뉴스까지 온종일 설이 이야기가 방송됐습니다. 기자들이 연구소로 몰려왔고 설이는 하루아침에 유명 인사가 됐어요. 첫 번째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박사님, 진돗개가 이런 능력을 보인 사례가 이전에도 있었나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이런 규모의 전략적 행동은 처음 봅니다. 설이가 보여준 건 단순한 본능이 아니라 고도의 지능이에요. 시장은 공식 기자회견에서 설이를 도시 명예순찰견 1호로 임명한다고 발표했어요. 기자회견장에는 100명이 넘는 기자들과 시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시장은 말했어요. 설이는 우리 도시를 구한 영웅입니다. 앞으로 공식적인 도시 순찰견으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시민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아이들은 설이를 보기 위해 연구소 앞에 줄을 섰고 학교에서는 단체 견학을 요청했죠. 초등학교 2학년 학급이 왔을 때 한 아이가 물었어요. 설이는 어떻게 너구리들을 혼자서 잡았어요? 저는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줬습니다. 설이는 싸우지 않고 머리를 써서 문제를 해결했어요. 설이 덕분에 밤에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어요라며 감사 인사를 전하는 시민들을 보면서 뿌듯했습니다. 특히 처음에 너구리 피해를 신고했던 그 부인이 찾아와서 설이에게 직접 만든 게 간식을 가져다 줬어요.
이게 덕분에 우리 가족이 평화를 되찾았어요라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브루노 팀장도 완전히 태도가 바뀌었어요. 처음엔 그 개를 무시했던 제가 부끄러워요. 진돗개가 이렇게 뛰어난 줄 몰랐습니다. 그는 이제 서리를 보면 존경하는 눈빛을 보냈어요. 방역팀 직원들도 서리를 동료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건 서리의 변화된 모습이었어요. 유명해진 후에도 서리는 여전히 매일 밤 도시를 순찰했습니다. 이제는 공식적인 임무였지만 그 성실함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당당해진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서리를 알아보고 인사하면 꼬리를 살짝 흔들어 답례했어요. 어느 날 저녁 서리와 함께 산책을 하는데 한 할머니가 다가와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덕분에 손자가 밤에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정말 고마워요. 그 할머니는 서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손자가 매일 서리 이야기를 해요. 커서 서리처럼 용감한 개를 키우고 싶다고 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서리는 단순히 너구리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도시 전체에 안정감을 되찾아준 거였어요. 수지 씨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미국 사람들도 진돗개의 진짜 가치를 알게 됐네요. 저도 동감했어요. 처음엔 전통적인 상징으로만 여겼던 진돗개가 실제로는 현대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줬거든요. 그날 밤 서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사과했어요. 미안해, 서리. 처음부터 너를 믿었어야 했는데. 서리는 조용히 제 손을 바라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 편견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사건 이후 몇 주가 지나면서 더 큰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도시동물센터는 서리를 스마트 감지견 1호로 정식 등록했고 다른 도시들에서도 진돗개 도입을 문의해왔습니다. 시카고, 디트로이트, 밀워키에서 공식 서신이 도착했어요. 모두 서리와 같은 진돗개를 자신들의 도시에도 배치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학술지에 연구 논문을 발표했어요. 진돗개는 충성심의 상징이 아니다. 상황 판단 능력을 가진 도시형 전략견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논문은 큰 반향을 일으켰고 해외 동물행동학자들로부터 수많은 문의를 받았습니다. 독일 베를린 대학의 동물행동학과에서는 공동 연구를 제안해왔어요. 더 놀라운 건 한국 정부의 반응이었어요. 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해 공식 감사 서신이 전달됐고 진돗개의 우수성을 알린 사례로 홍보하겠다는 계획도 발표됐죠. 한국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진돗개 해외 활약상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미네소타주 지사는 서리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했어요. 개에게 시민증을 준 건 주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시상식에서 지사는 말했어요. 서리는 우리에게 편견 없는 시각의 중요성을 가르쳐줬습니다. 시상식에는 5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석했고 서리가 무대에 오르자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제 개인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동물행동학자로서 새로운 연구 분야를 개척하게 됐거든요. 문화적 배경이 다른 견종의 도시 적응 능력이라는 주제로 여러 대학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어요. 하버드 대학교, 코넬 대학교, UC 버클리에서 초청 강연을 요청했습니다. 무엇보다 서리를 통해 배운 교훈이 컸습니다. 15년간 동물들을 인간의 기준으로만 평가해왔는데 실제로는 각 동물이 가진 고유한 능력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첫 번째 대학 강연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문화, 다른 방식을 우리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서리는 그런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줬어요. 브루노 팀장은 이제 서리의 열렬한 팬이 됐습니다. 다른 도시 방역팀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요. 서리가 있어서 말이에요. 그는 서리를 소개하는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서 다른 도시 담당자들에게 자랑하고 다녔어요. 수지 씨는 더 많은 진돗개들을 미국으로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어요. 서리가 길을 열어줬으니까요. 한미동물교류센터에서는 진돗개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저도 그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진돗개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됐거든요. 서리 덕분에 제 연구 인생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데이터와 이론에만 의존했지만 이제는 직관과 관찰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매주 한 번씩 서리와 함께 도시를 순찰하면서
그게로부터 계속 배우고 있어요. 현재 서리는 여전히 매일 같은 시간에 도시를 순찰하고 있어요. 오전 6시와 오후 9시 정확한 스케줄로 움직입니다. 시민들은 서리를 볼 때마다 반갑게 인사해요. 굿모닝, 서리. 안녕, 우리의 영웅. 아이들은 서리를 만나면 안전하다는 걸 배웠고 어른들은 이 조용한 개의 대단함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어제 만난 중학생이 말했어요. 서리를 보면 용기가 나요. 저도 서리처럼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다른 동물 행동학자가 됐어요. 예전엔 데이터와 이론에만 의존했는데 이제는 각 동물의 개성과 직감을 존중합니다. 서리가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거였어요. 때로는 인간이 만든 시스템보다 동물의 본능이 더 정확할 수 있다는 것 말이죠. 지난주에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다른 도시들의 야생동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돗개 파트너십 프로그램이에요. 서리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더 많은 진돗개들이 미국 도시들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미 3개 도시에서 진돗개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어요. 어젯밤 서리와 마지막 순찰을 하면서 생각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그저 고집센 개라고 여겼는데 지금은 제 인생의 스승이 된 거죠. 서리는 저에게 겸손을 가르쳤고 편견 없는 시각의 중요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을 깨닫게 해줬어요. 진정한 지능은 명령을 잘 따르는 게 아니라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 서리와 함께 걸으며 도시의 변화를 실감했습니다. 예전에는 밤이 되면 쓰레기통이 뒤엎어지고 소란스러웠는데 이제는 정말 평화로워요. 서리의 존재만으로도 너구리들이 이 지역을 피해가는 것 같았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서리는 조용히 도시를 지키고 있습니다. 소음 하나 내지 않으면서도 모든 걸 감시하고 있어요. 가끔 멀리서 들리는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바람에 실려오는 냄새를 분석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나는 동물에게 인간이 준 지식을 가르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개는 인간이 잊고 있던 감각을 되찾아 주었어요. 관찰하고 기다리고 직감을 믿는 것의 소중함을 말이죠. 이것이 바로 서리와 저의 이야기입니다. 한 마리의 진돗개가 어떻게 도시를 구하고 한 사람의 편견을 바꾸고 두 나라의 우정을 깊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반려동물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